이제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향후 20년 내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20개. 대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종은 텔레마케터라고 하고요. 그 외 은행원, 우편 업무 종사자, 물류를 이송하거나 운반하는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이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씁쓸했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로봇은 입력된 일만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젠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로봇을 마주하는 세상 상상할 수 있나요? 편리한 것도 좋지만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고 교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청취자 좀 더 많은 교감을 하고 싶은 내 손을 잡아요. 오늘도 재미있는 정보를 가득 준비했습니다. 6월 1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입니다. 네, 로봇이 이제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것, 참 이제 뭔가 뭐라 그럴까요? 네. 이채롭지도 않고 뭔가 이제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당연하게 때. 갈 일이다. 예정인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만 봐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텔레마케터, 은행원 이런 거는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이런 일을 로봇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세상이 정말 오기는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로봇이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사람의 세계에 네. 로봇이 침략해가지고 로봇 세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안 될 텐데. 근데 또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로봇에 막 인공지능,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로봇 이런 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아니 로봇이 어떻게 사람이랑 똑같이 감정을 느끼지? 이런 거에 공포심을 느끼고 막 그 로봇을 공격해가지고 오히려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로봇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게요. 로봇이 어느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왜냐면 진짜 옛날 영화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옛날을 시대로 한 영화 보면은 이제 사진도 뭐 휴대전화로 찍을 수 있대.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TV도 뭐 마음껏 볼 수 있대. 전화기를 들고 다닌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뭔가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미래를 진단하는 다큐멘터리 이런 데나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로봇이 근데 저는 꼭 필요한 로봇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요?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필요한 로봇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요. 미래 세계에는. 그럼요. 로봇 청소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잘 하지 않는 홍옥희 씨에겐 굉장히 필요한 물건 아닌가요? 정말 힘들었어요. 청소하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네. 로봇들이 대체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대체된 일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은 다른 일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기계로 대체되면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없어진 직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네. 다른 일을 찾아야 할 텐데. 그래요. 개를 산책시키는 직업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내 손 잡아요. 다양한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을 풍성하게 책임져주는 코너. 초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들도 요리왕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드리는 신비한 IT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톡톡에서는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요리에 대한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해서 좀 신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어떤 요리를 배워볼지 궁금합니다. 자, 선명지 씨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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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도 맛있는 음식을 해 먹었나요? 어제요? 네. 아니요. 어제는 왜요? 요리하기 어제- 귀찮은 날? 저 요즘에 좀 그래요. 왜 그런가요? 왜 매너리즘에 빠져 있나요? 요리하기가 귀찮다기보다는 살림하기 다 귀찮아요. 그래서 밖에 더워서 나가고 그런가? 싶고, 음.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이 좋은 날씨에 놀까. 그래요. 나이도 좋은 나이고 날씨도 좋은 날씨고 이럴 때 네. 놀아야죠. 나이도 비슷하시면서 왜 좋은 나이죠? 그러니까 좋은 나이죠. 밖으로 나돌고 있어요. 네, 같이 나돌아요. 이런 거. 네, 오늘은 무슨 요리를 만들 생각인가요? 오늘 조금 이제, 국물 요리? 네,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청국장. 아, 청국장. 청국장은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에 더불어서 뭐 한국인의 3대 요리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청국장이 그 냄새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특히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좀 편식하는 아이들은 별로 잘 못 먹는 아이들이 많은데 순철 씨는 잘 먹나요? 저는 냄새 되게 둔감해가지고 그런 거 별로 이게 개의치 않습니다. 네. 개의치 않고 맛있게 먹는데 아이들에게는 좀 냄새가 역하고 또 여성분들 또 깔끔한 여성분들은 또 그런 냄새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국장을 환으로 먹는 경우가 많죠. 환으로? 음. 아, 그래요? 청국장 환이 나와요. 아. 네, 맞아요. 예,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에 가면은 그런 환을 팝니다. 예, 그런 거 드셔도 되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필히 드시고. 청국장을 먹는 대신에 환으로 대체해서 청국장 먹는 거예요? 환으로 아. 하면은 이제 변비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아무튼 오늘 그럼 만들어볼 청국장은 맛있게 만들어질 테지만 뭐 이렇게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청국장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실은 청국장 향이 워낙 독특하고 네. 좀 그런 특색이 강해서 딱히 뭐 그런 팁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저는 고기를 넣어요. 그렇구나. 그럼 선명기 씨만의 그런 팁이 있는 청국장 한번 만들어 보죠. 네. 네, 먼저 저 이제 청국장 만들기 전에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먼저 이렇게 효능 같은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청국장의 장점 궁금하네요. 네, 청국장 다 아시다시피 좀 발효식품이죠. 콩을 이용한 된장처럼 그런 발효식품인데 발효식품의 가장 이제 장점은 유산균이에요. 네. 네, 굉장히 유산균이 많은데 청국장이 또 유난히 많아요. 된장이랑 그런 거 비해 더 대략 청국장 1g 아주 작은 용량이죠. 네. 1g에 100억 마리 이상의 오. 네, 엄청나네요. 100억 마리 진짜요? 이상의 유산균이 있어요. 우리 뭐 유산균 영양제 캡슐만 봐도 뭐 50억 마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아주 소량의 청국장으로도 100억 마리 이상을 먹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도 그렇고 거의 청국장 한 주먹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셀 수도 없는 시 많은 유산균을 네. 섭취하게 되는 거네요. 네네, 1000만 마리 이상 정도? 물에 희석되고 이렇게 열에 손상되고 하지만 그만큼 영양가가 많다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변비에 물론 유산균이 좋고 그래서 피부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이렇게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하니까 여드름이 좀 많은 분들한테 좋아요. 여드름. 네. 여자분들이 환영할 네. 만한 음식이네요. 근데 왜 성분들 안 드실까요, 잘? 전 글쎄요, 전 잘 먹는데. 오키 씨는 네. 국밥도 잘 먹어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오키 씨 국밥 잘 먹는다는 얘기가 왜 갑자기 뻥 터지죠? 네. 전 그래도 깔끔해요. 그래요. 네, 아무튼. 네, 장점을 네, 또 네. 얘기해 주신다면, 네. 네, 그래서 청국장에 관련된 책만 따로 있을 정도로 효능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거의 만능식품이라고 보셔도 돼요. 뭐 만능식. 이렇게 비타민 E가 많아서 뭐 각종 성인병에도 다 좋고요. 네. 뭐 대표적인 걸로 따져도 뭐 골다공증,
치매 개선, 뭐 뇌졸중, 중풍 환자분들한테도 좋으시고요. 뭐 이렇게 술 담배 하시는 남성분들한테는 특히 간 기능 회복에 이렇게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아는 바로는 안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항암 효과가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효과고요. 네. 그래서 환으로도 드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니 해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사람한테는 가장 흡수가 좋겠죠? 네. 또 먹는 맛이 네. 또 중요하니까요. 네. 맞아요. 먹는 네. 게 즐거움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봐야 될 텐데 재료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재료 준비해야죠. 네. 재료는요. 김치를 쫑쫑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좀 김치가 잘 빨리 익을 수 있도록 작게 썰어주시면 씹는 맛도 이렇게 입에서 너무 크지도 않아서 좋고 네. 빨리 익어서도 좋아요. 네. 그리고 청국장 한 주먹 정도, 네, 크게 한 주먹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네. 청국장은 직접 집에서 담근 거거나 또 아시는 뭐 지인분들이 담근 거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아요. 네, 이게 또 집에서 직접 담근 청국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냄새가 역하고 독하지 않아요. 그래요? 왠지 더 독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천연이라 더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가공된 것보다는 더 효과가 크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직접 담궈서 파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직접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파는 거보다는 직접 담근 걸 구매하셔서 한 주먹 정도, 네,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재료 집에 가지고 계시는 들기름, 네, 들기름, 참기름, 들기름 없으실 경우에는 참기름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돼지고기. 네, 전 돼지고기를 넣어요. 돼지고기를 이제 마트에 가서 정육점이나 청국장 할 건데요. 청국장에 맞게 썰어주세요 말씀하시면 일반 찌개용보다 더 잘게 썰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보통 김치찌개에서 먹는 고기보다 좀 작게? 네, 더 작아요. 네. 거의 카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작은 수준? 네, 굉장히 작게 썰어주실 거예요. 네. 맛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리고 좋아하시는 재료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파 넣고요. 네. 파는 이제 국물의 맛을 좌우하니까 물도 이제 육수 같은 거 내주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깊은 맛을 내겠죠? 네. 그리고 두부. 네. 맞아요. 네. 두부도 좋고 버섯이 많으면 버섯도 좋고. 맞아요. 양파도 괜찮고요. 네. 있는 재료를 넣고 하는데 기본 베이스는 저는 김치와 돼지고기를 추천드려요.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김치를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들기름에 볶을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청국장의 맛을 좌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네.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그럼. 네. 자, 요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겠죠? 네.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요리? 순서대로. 네, 말씀드릴게요. 냄비를 먼저 약간 달구시면서 쫑쫑한 김치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냄비 안에 넣고 들기름을 좀 넉넉히 부어서 김치에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김치를 그냥 물에 끓이기만 하면 김치찌개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숨이 죽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너무 오래 걸려요. 10분도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김치 양이 많으면 센 불에서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직접 김치의 표면을 닿게끔 이렇게 그냥 팬에다가 들기름 두르고 볶아주면 숨도 빨리 죽고 이렇게 씹었을 때도 다 익었지만 아삭한 맛이 살아있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질감의 김치가 되고요. 이렇게 좀 김치에 신김치를 이렇게 찌개용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비율에 잘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거를 중화시켜주는 게 볶는 것 같아요. 들기름을 넣고. 김치를 넣은 듯 안 넣은 듯 그런 거 하니까. 보통 이제 김치를 넣으면 국물 맛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시큼한 맛을. 그 맛을 좀 중화시킨다. 김치와 썸을 타는군요. 그렇군요. 들기름이 좀 썸을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다음은요?
네, 그래서 김치를 들기름을 이렇게 넉넉히 해서 볶아주시고요. 고기가 네, 준비되셨으면 고기도 같이 볶아주세요. 네. 고기도 같이 볶으시다가 이제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물을 붓고 청국장을 바로 넣는데 제 스타일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된장이나 청국장류는 거의 마지막에 넣어요. 아, 그렇죠. 그래요? 네. 지난번에도 된장찌개 네. 할 때 옥시가 없었지만 맞아요. 제일 마지막에 넣는다고 네, 말씀하셨죠? 네. 네, 콩으로 만든 이제 식품들의 영양소가 좀 열에 파괴될 수 있는 거를 가능성을 막고 싶고 네,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고 된장이나 청국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저염식이 유행이고요. 네. 또 몸에도 좋고 하니까 간은 오래 끓인다고 해서 이렇게 물이 쫄아들어서 더 짜지면 짜질지 이렇게 좀 더 간이 좋아지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짜지면 안 되지. 해봐도 네. 그래서 청국장을 마지막에 넣는 걸로 저는 네. 추천을 드려요. 네. 네, 그래서 고기랑 김치를 볶다가 네. 물을 붓고 네. 좀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나머지 재료 두부, 버섯, 양파 그리고 국물 맛을 또 내주는 파 넉넉히 넣고요. 네, 조금 매콤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네. 네, 그런 분들은 청양고추 역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청양고추가 좀 비싸고 없다 네. 싶으신 분들은 월남고추도 괜찮아요. 네.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청양고추라고 태국 고추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동남아 고추. 네. 아, 그게 청양고추보다 더 싼가요? 아, 세요. 좀 저렴하고 세요. 말려서 아. 보관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량을 좀 싸게 쓸 수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청양고추가 맛있어요. 그러면 기분만 사실 네. 겉에서 매운 것 같아. 그 태국 고추는 겉에서 매운 것 같은데 청양고추 좀 맞아요. 깊이 맵잖아요. 네네. 뱃속 깊이 속쓰림도 들어가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국장을 이제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넣고 나서 된장처럼 신경 써서 풀어주셔야 돼요. 네. 특히 뭐 한 주먹 가까이 넣는 거라서 네. 덩어리가 크잖아요. 네. 네, 거의 뭐 이렇게 콩 덩어리가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콩 덩어리 먹는 맛이 좋던데. 그게. 저도 좋은데 음. 그게 이제 특히 이렇게 청국장을 얼려서 보관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풀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덩어리가 크게 져요. 크게 지으면 좀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다 풀어져서 콩 알이 나달라달 잘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럼요. 네. 좀 많이 저어줘야겠네요, 그럼요. 네, 숟가락으로 크게 원을 그어서 저어주셔도 되고 네. 부분 동그랗게 작게 이렇게 숟가락을 저어가면서 빠르게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밑으로 숟가락이 바닥에 닿게끔 바닥을 긁는 느낌으로 네. 네, 가라앉기도 하고 뜨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가라앉는 거는 숟가락이 바닥에 닿아야 저어지니까 네. 꼭 그렇게 해서 잘 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저의 이제 요리 그 마지막에는 항상 간을 보죠. 네, 그쵸? 맛을 봐야지 알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럼 맛을 보고 간이 딱 됐다 이 정도 끓이려면. 정확히 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김치 볶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한 10분. 네, 빠르게 하면 뭐. 한 10분에서 물이 15분. 그렇게 빨리 끓을지 모르겠어요. 아, 물이 빨리 끓어야 되니까. 네, 20분 넉넉히 잡으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시각장애인들이 무서운 게 뭐 불 앞에 있는 것도 무섭지만 네. 뭔가 볶거나 네. 젓거나 이럴 때 이게 넘쳐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 아, 물을 붓기 전에요? 물을 붓고 젓는 것도 그렇고. 아. 네, 그다음에 볶을 그래서- 때도 그렇고. 어. 얼마나 무섭겠어. 이 프라이팬 밖으로 나가면 어쩌지? 솥 밖으로 나가면 어쩌지?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젓는? 맞아요. 네. 어떻게 근데- 젓는 게 좋을까? 네. 저도 그랬어요. 음. 그래서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요리를 할 때는 어쨌든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냄비를 여유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좋아요. 좀 넓은 거 볼이 넓거나 약간 높거나. 높거나. 네. 내가 끓이고 싶은 양에 비해 조금 냄비가 커도 괜찮아요. 너무 크면 또 좀 맛을 좌우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고요. 적당히
한 2인분 먹을 건데, 혹은 3인분 먹을 건데, 초보자다. 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초보다 생각하시면, 물이 한 3리터 정도 들어가는 냄비를 이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뭐 1리터만 내가 붓고 이용하더라도 건더기까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리터다. 네. 그래도 그러면 한 2.5리터에서 3리터 정도 들어가는 냄비를 이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리터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냄비 크기가 1.5리터, 2리터와 3리터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의외로. 그래요. 네. 우리 넓으니까 또 더. 볼이 네, 넓으니까. 뭐, 그러니까 안 넓어도요. 그렇게 안 넓어도 큰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아요. 보통 1리터 생각하면 이렇게 우유 1000ml나 콜라병 하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사실은 그거 다 위에 약간 공간이 남고요. 네. 꽉 차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보면. 네. 네. 그러고 그 냄비 안에 보면 또 퍼지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서 한 1.5리터 정도, 2리터 정도 요리하신다? 그러면 한 3리터 냄비 쓰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저을 때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네. 일단 센 불에서 볶는 거를 좀 이렇게 겁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특히 물이 끓고 있을 때 넘치니까. 네. 그럴 때는 약간 불을 줄여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요리에 이렇게 맛에 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넘칠 것 같으면 천천히 젓거나 안 젓고 불을 바로 줄이시고요. 네. 네. 넘칠 것 같으면 불을 줄이세요 일단. 넘칠 것 같으면 불을 줄여라. 네. 그리고 조리도구 이용도 중요해요. 네. 보통 이렇게 있는 수저나 뭐 그렇게 그냥 그런 걸로 대충 하실 수도 있잖아요. 초보분들은. 근데 이제 볶음 수저나 볶음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를 준비하시면 좋은 게 길이가 좀 길어요. 네. 긴 건 30cm 이상 정도 더 길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팔이나 이런 데 튀는 거에 약간 좀 두려움을 덜어주지 않을까. 네. 조리도구가.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그 여름이지 않습니까? 끓인 청국장 네. 빨리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이 남은 청국장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관하나요? 저는 사실은 청국장은 정말 뭐 여러 번 먹기도 뭐하고 해서 딱 이렇게 먹을 만큼만 끓이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죠. 네, 어차피 들기름에 김치도 볶고 고기도 들어가고 하니까 충분히 맛있게 먹거든요. 네. 네, 그래서 먹을 만큼 하는 게 여름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끓인 찌개는 드시고 나서 남았다 싶으시면 꼭 한번 다시 끓여서 다시 끓여서. 네, 꼭 한번 다시 끓여서 숟가락이 몇 번 이렇게 안 들어갔어도 꼭 다시 끓여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냉장 보관해 주시고 청국장 덩어리 네. 그 장 자체는 냉동 보관해 주셔도 괜찮아요. 아, 냉동고에. 그렇죠. 청국장.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제 된장처럼 냉장 보관하는 청국장도 있고요. 네. 청국장이 조금 많다 하면 이렇게 자주 먹지는 않거든요, 청국장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먹을 양만큼 소분을 해요. 비닐봉지나 위생팩에다가.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제일 좋을 것 지퍼백에다가 같아요. 소분을 해서 지퍼백으로 2중, 3중 이렇게 냉동실 냄새가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소분해서 따로따로 냉동을 보관해요. 그러면은 꺼내서 딱 이렇게 하나씩만 한 덩어리만 냄비에 넣으면 자주 쓰게 되는 냄비에 맞게 그런 청국장 덩어리를 전 소분을 해놨어요. 2인분씩 맞아요.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네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 장이 콩이 이렇게 우선 청국장은 의외로 소분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자, 참 청국장 맛있게 한번 끓여봤는데 오키 씨 어떠셨어요? 아, 저는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지도 않을 거면서 막. 하지만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 이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별거 없는데. 네, 네. 그러게요. 된장찌개 끓이는 것보다 더 간단할 수도 있겠어요. 김치 볶는 거 빼고. 볶는 거야. 근데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슬슬 볶다가 불 넣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맞아. 네, 하나만 더 팁을 드릴게요. 네. 청국장은 생선 반찬이랑 참 잘 어울려요. 생선이요. 아, 네. 이유가 생선이랑 있나요? 하면 네. 물 영양적으로도 더 이제 좋겠지만 그런 상차림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먹어봐도 아마 드시면 생선이랑 드셔보시면 아마 이제 다음 청국장 먹을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자, 저는 이제 이상한 생각을 계속했는데 이 청국장을 끓일 때 그냥 네. 보통 끓여 먹지 않습니까? 네. 그 청국장 한 숟가락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안 끓이고. 짜지 않을까요? 그럴까? 아무래도 보존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짱이죠.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네, 그 알겠습니다. 후기를 알려주세요. 네. 자, 우리도 요리왕 오늘은 청국장 만들어봤습니다. 구수한 청국장과 함께 든든한 한 끼 식사 준비해 보시면 오늘 저녁에 맛있을 것 같아요. 좋겠다는 생각 들면서 명기 씨와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이었고요.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 주세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저희 블로그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윈도우 10에 새롭게 포함되는 엣지 웹 브라우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윈도우 10에 이 출시가 임박했나 봐요. 제 개인적으로 노트북에 윈도우 10을 다운받으라고 트레이에 떠 있는데 저도 떠 있는데 누르진 않았습니다. 네, 좀 무서워가지고요, 저도. 어떻게 환경이 변할지 몰라서 누르진 네. 않았는데, 일단은 윈도우 10이 온라인으로는 뭐 업그레이드 과정을 할 수 있게끔 공개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네. 윈도우 10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윈도우 10에 새롭게 나온 엣지 웹 브라우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엣지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함께 이게 출시가 되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 윈도우에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줄여서 이제 IE라고 부르죠. 네. IE라는 웹 브라우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 덕분에 그 과거에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전혀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IE 4.0 버전을 윈도우에 통합시키면서 일약 그 브라우저 시장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네. 그것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반독점 소송도 당하고 그렇죠. 뭐 사람들한테 비난도 많이 받고 후유증이 많았죠. 했지만 어쨌든 그 윈도우의 어떤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데는 뭐 혁혁한 공헌을 한 아마 오피스 제품과 그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두 가지가 두 축이 아닌가 윈도우에는 네. 이런 생각이 할 만큼 그랬는데요. IE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제 기본 브라우저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윈도우 10부터는 그 엣지라는 브라우저가 같이, 그래서 한 집에 이제 두 개의 웹 브라우저가 함께 출시가 돼서, 그것부터가 이제 굉장히 그 이색적인 일이죠. 운영체제 하나에 기본 내장된 웹 브라우저가 두 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윈도우 10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여기서 궁금한 게 또 더 생긴단 말이죠. 왜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브라우저가 멀쩡한 게 있는데 아직 뭐 네, 인터넷 그렇죠.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빈도수가 높고 저도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네, 네. 왜 이 익숙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버리고 새로운 웹 브라우저를 개발했나 이런 게 당연히 궁금해지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뭐 점유율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도 뭐 60%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선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어떤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느냐는 그 인터넷 사이트 개발자에게선 절대적인 그 고려 대상이 되겠죠. 네. 그만큼 그 기술과 그 다음에 뭐 그 운영 체제 이런 거에 종속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또 뭐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죠. 음. 그런데 아이를 비판 사람들이 이제 그 윈도우에 이제 이게 독점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보다도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아이가 이제 그 운영체제에 내장돼 있으면서 ActiveX를 대표로 하는 여러 가지 비표준화된 웹 기술들이 이제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다른 웹 브라우저들, 예를 들어서 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뭐 사파리나 이런 웹 브라우저들이 그 비표준된 그 웹 기술을 적용한 웹사이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사이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 다른 브라우저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그런 비판에 완전히 뭐 이렇게 귀를 닫지는 않았고 네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문제는 사이트가 워낙 많이 개발돼 있어서 그러니까 당초에 사실 뭐 넷스케이프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그 브라우저 전쟁을 할 때 네. 어느 쪽 비표준화 그때는 이제 스크립트라고 했는데요. 네. 그 스크립트를 많이 이제 적용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사실 영토 싸움을 하긴 했습니다. 그 잔재가 이제 계속 이어오는 거죠. 개발자들은 자기가 익숙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이트를 개발하고 싶어 하고 네. 그래야지 코드 재사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대부분 쓰지 않아. 그러니까 뭐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이제 개발자들은 사이트를 개발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일반적으로는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결제를 해야 된다든가 그렇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아이를 인터넷 쳐야 익스플로러로 바꿔야 되는. 그러면 또 그 사이트로 또 접속을 해서 또 이렇게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네. 굉장히 불편하지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쭉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해답으로서 이제 엣지를 내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뭔가 이 프로그램만으로는 이 비표준화를 깰 수가 없다. 그래서 표준화를 그렇죠. 네, 비표준화를 깰 수가 없고 또 이제 사실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다른 브라우저에 비해서 좀 느린 감이 네. 없지 않습니다. 네. 페이지 로딩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느린데 그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제 그 윈도우는 하위 호환성,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10년 후에도 새로운 운영체제, 그때 나오는 운영체제에서 잘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하위 호환성이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충실히 지켜오는 운영체제이고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그런데 그러니까 1990년대에 개발된 그래서 비표준화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된 웹사이트도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잘 열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8개나 되는 웹 엔진을 내장을 하고 그 엔진마다 이제 제일 잘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가 그 특정 엔진에 맞다면 그 엔진으로 이제 표현되도록 이렇게 이제 웹 엔진을 이제 8개나 품고 있다 보니까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무래도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은 8개의 엔진을 안고 있는 브라우저 치고는 굉장히 빠른 편이다. 네. 네, 그런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너무 기능이 많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사용자들은 너무 느리다. 네. 그러니까 자꾸 속도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를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속도와 그 다음에 표준 기술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기존 웹사이트들과의 호환성을 유지해야 하니까 네. 또 그 역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유지하는 그래서 한 지붕 두 가족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표준화가 되지 않은 웹 환경 시각장애인들이 분명히 불편해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아요. 엣지 브라우저가 나오게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웹 표준화, 웹 접근성은 정확하게 이제 웹 표준화의 하위 개념인데요. 이제 웹 관련된 표준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W3C에서 이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표준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 HTML5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이제 적절하게 지원하는 그런 브라우저가 이제 엣지 브라우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 엣지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이 야심차게 MS가 내놓았고 또 웹 표준화를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그렇습니다. 내놓은 거기 때문에. 네. 네. 그 조금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할 만한 개념이 있는데 엣지 브라우저는 정확하게는 그 윈도우 운영 체제에 완전히 통합된 것이 아니라 네. 그 UWP라는 일종의 그 플랫폼 환경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 자바라든가 이런 경우가 여러 개의 기계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변경 없이 돌리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언어이면서 또 자바 런타임이라는 그 환경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운영 체제에서 UWP를 지원을 하면 거기서도 엣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개발된 거는 결국은 앞으로 운영 체제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게 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엣지라는 좋은 브라우저를 갖고 있으니까 그 브라우저가 윈도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지 않고 네. 그 변화된 컴퓨터 환경에 이제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만큼 엣지 브라우저에 이제 거는 기대가 큰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퇴출되고 이제 엣지로 통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하위 호환성 문제가 남으니까요. 사이트들이 얼마나 빨리 이제 리뉴얼이 돼서 최신 기술들이 도입된 그런 그러니까 웹 표준이 인터넷 그 사이트들에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면 더 이상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한 지붕 두 가족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엣지가 유용히 사용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가 될 수 있다라는 또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아직까지 뭐 사실 엣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자리를 배신하는 그럴 정도의 그 위상을 갖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여전히 사용자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쓸 것 같고 엣지 브라우저를 이제 좀 쓰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브라우저도 좋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조금씩 이동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렇게 쉽게 그 사용 패턴을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당분간은 여전히 가장 널리 쓰이는 웹 브라우저가 될 것 같습니다. 웹 개발자들의 손도 조금씩 바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웹 표준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또 네. 하위 개념에 있는 웹 접근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좀 계속될 거라는 예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접근성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형식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심심치 않게 그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가면 본문 바로가기 링크라든가 네. 그다음에 대체 텍스트가 충실히 달려있는 페이지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건 거꾸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편한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도 왜 일반 사용자가 보기 편하고 쓰기 편한 사이트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스스로도 사용자가 시각장애인 사용자는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근데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일반 사용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이제 내야 될 것 같고 충분히 이제 그 웹 표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의 필요도 충실히 하는. 지금은 사실 그 웹 환경이 그렇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편하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그 엣지 웹브라우저 스크린 리더로도 좀 빨리 쓰고 싶다. 예.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개발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다양한 브라우저가 나오는 만큼 또 네. 스크린 리더를 만드시는 분들의 노력도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개발자 입장에서 네.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시겠어요. 그렇죠. 사실 국내에도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스크린 리더에서 이제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지원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브라우저마다 그 사실 접근성 기능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 8개 엔진을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스크린 리더도 각 그 브라우저마다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사용자들은 똑같은 결과를 원하고, 그렇죠. 예. 근데 브라우저마다 제공해주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렇게 잘 되던 기능이 왜 크롬에서는 동작을 안 하나요?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크롬은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다르게 접근성 기능이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하죠. 네. 그런 걸 이제 설명하고 또 그런 설명을 하기 전에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쓰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이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미 사용자들에게 있어서는 웹브라우저의 표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사용자들 사용자 경험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같이 이제 나가야 되겠죠. 네. 자, 이 새로운 브라우저가 나오면 시각장애인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저걸 우리가 쓸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는데 항상 우리 신제품이 나오면 그런 고민을 하죠. 엣지 웹 브라우저는 조금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브라우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좀 가져보면서 오늘 신비한 IT 세상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윈도우 10에서 출시될 엣지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 정보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요로 문의해주세요. 그럼 오늘 화요일 건강 정보 톡톡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요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정보들로 준비했습니다. 네, 항상 제가 이제 뉴스 어플 네, 켜놓고 그쵸. 다니는데 메르스란 단어가 하루에 한 3번 이상은 네, 등장하는 것 같아요. 속보를 뜨면 거의 다 메르스더라고요. 네, 메르스 요즘은. 의심 환자 어떻게 돼? 네. 메르스 의심 환자 사망 뭐 이렇게 되는데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참 새로운 전염병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굉장히 떨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총력 대응을 좀 하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메르스에 관한 정보 저희가 꼭 다뤄드려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사스에 이어서 신종플루에 이어서 이번엔 또 메르스가 또 왔는데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는요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시점까지 25번째 환자가 확인됐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2명, 그리고 3차 감염자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순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환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도 이외에 좀 불안하기도 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 전염병이 돌고 막 그러면은 막 소문이 막 빨리빨리 그렇습니다. 퍼지잖아요. 네. 안 좋은 뭐 루머라든지 확인되지 네. 않은 사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더욱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정보에서는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대해서 바로 알기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병에 대해서 메르스라는 이름만 많이 들어봤지 이 병이 대체 뭘까라고 좀 그냥 막연히 낙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병이 어떤 것일까를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 원인과 증상 그리고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네,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네, 메르스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감염 경로는 낙타와 접촉을 하거나, 근데 이 경우는 중동의 경우겠죠? 네. 우리나라는 약간 동물원에 가야 낙타를 볼 수 있으니까. 네. 동물원에 가야 낙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져야 된다면서요? 네, 만지기도 힘들고, 그리고 동물원에 있는 낙타들은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낙타와 접촉을 할 경우는 희박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의 그 메르스 질환이 걸릴 경우라면,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아니면 같은 공간에 머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머문다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그렇죠. 네. 같은 공간이라고 하면 저희 이 스튜디오 밖에 있는 분들과 저희도 같은 공간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애매한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도 같은 공간이고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도 같은 공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같은 공간이 되게 넓으면 건물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멀리 있는 사람과 뭐 그냥 눈인사만 해도 괜찮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네. 이 같은 공간이라는 거는 환자와 밀접 접촉한 거를 의미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밀접 접촉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그리고 같은 방 또는 같은 진료실, 같은 병실 등에 머문 경우 그러니까 아마 이 경우에는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진 등이겠죠. 네. 그리고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경우 등입니다. 네. 정말 가볍게 접촉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깊게 접촉하는 경우라면 뭐 악수를 하거나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2m 전방에만 있어도 옮을 수 있는 이 전염병 메르스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같은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한 명의 환자로 인해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도 지금 막 이렇게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호흡기 접촉이라는 것이 직접 이 분비물이 튀지 않더라도 공기 중으로 마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럼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메르스의 초기 증상은요, 발열과 기침입니다. 그리고 구토와 설사, 그리고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중독과 감기가 좀 믹스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굉장히 괴롭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전염병은 정말 무섭다라는 것이 이 막 발견된 것들은 이제 백신이 없으니까 더 무섭고 그래서 나도 저 병에 걸리면 생사를 넘나들게 될까? 그런 생각도 그렇죠. 사경을 헤매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무서운 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병에 그러니까요. 걸릴 수 있는. 근데 이제 모든 병들이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잠복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나요? 네, 메르스의 잠복기는 2일에서 14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의 기간을 메르스의 확산이냐 진정이냐 기로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3차 감염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미 3차 감염자가 2명 정도인가 이렇게 나온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 3차 감염까지 갔다면 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더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수칙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내가 먼저 조심해야 네. 다른 뭐 방역이라던가 이런 것 서비스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정부와 의료계가 최선을 다해서 메르스의 확산을 막고는 있지만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죠. 네. 생활 속의 예방 수칙은요, 역시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게 만병의 약이랄까? 그렇죠. 네네. 저희가 이제 건강 정보 톡톡을 할 때마다 항상 알려드리는 수치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또 한 번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주 손 씻기,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와 입을 만지지 않기, 그리고 기침할 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손세정제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을 잘 지켜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에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런데 혹시나 메르스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열이 갑자기 심하게 많이 나는 경우 이럴 때는요.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핫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보건소 등에 신고를 하는 게 좋은데요. 핫라인 신고 전화 번호는요. 네. 043-719-7777입니다. 네, 번호 쉽네요. 네. 043에 719 719에 7777. 네, 네. 네, 저 한 번 들은 전화번호를 못 외우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전화번호를 좀 외워두셨다가 얼른 내가 그 의심 증세가 든다. 네. 그럼 바로 가셔야 돼요. 참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네, 이렇게 신고 전화로 전화를 하시거나 지역 보건소 등에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요. 가족들도 또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그쵸, 신고를 그쵸. 안 하더라도. 그리고 또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네. 저희 방송이 끝나고 2시에요. 네. KTV를 통해서 메르스의 향후 대책과 브리핑에 대한 그 방송이 나간다고 저희 이제 합니다. 포피 채널에서도 직접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이어질 2시 방송도 많은 청취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좀 차분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조금 이 병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쵸. 심각하기 때문에 이곳은 제대로 또 정보를 전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되게 중요하구나. 권순철 갑자기 왜 진지를 잡수시고 계실까?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할까? 그렇게 의심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방도 중요하고 네. 또 보건 당국에 연락 같은 거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전염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렇죠. 본인이 난 참을 수 있어 콜록콜록 이러지 말고 네. 본인이 좀 알아서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고 의심된다 그러면 바로 719-7777 지역번호는 043입니다. 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메르스 바로 알기 소식 전해드렸어요. 네, 6월 1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